오늘은 네스티드 서브 쿼리 그리고 셋 멤버십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셋 멤버십에서는 in이랑 not in 그리고 some, all, exist 그리고 unique 뭐 이런 커맨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번 사용하고 있는 예제 테이블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instructor table, teachers table, course table, takes table 그리고 student relation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ested subquery라고 하는 거는 select from where로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의 완전한 쿼리가 다른 쿼리에 이렇게 포함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SQL 자체가 그렇게 서브 쿼리가 다른 쿼리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문법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쿼리를 네스트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질문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쿼리 구조를 보면은 select from where 중에서 from부터 볼게요. from에는 여러 개의 릴레이션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죠. 이 릴레이션 하나가 어떤 형태로든 서브 쿼리랑 이렇게 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릴레이션 자리에 서브 쿼리가 괄호 열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where clause예요. 조건 걸어주는 데였죠. 프리디킷이 조금 특정한 형태를 갖춰가지고 서브 쿼리랑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프리디킷이 들어오는 형태가 이제 B는 애트리뷰시고요. 그리고 오퍼레이션은 오퍼레이터 앞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오퍼레이터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서브 쿼리가 들어갑니다. B 오퍼레이션 서브 쿼리 이런 구조가 이미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애트리뷰시였죠? 오퍼레이터죠? 그리고 괄호 열고 서브 쿼리 이런 구조로 하나 이미 봤었고요. 여기서도 봤죠? where 들어가고 여기에 B에 해당하는 애트리뷰시 들어갔죠? 오퍼레이터 들어갔고요. 비교하는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서브 쿼리 들어갔죠. 프리디킷에는 이런 식으로 애트리뷰시랑 어떤 비교할 수 있게 오퍼레이터가 같이 동반돼서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고요. 그 셀렉트 클로스는 역시 애트리뷰트를 쭉 나열하는데 저 중에 애트리뷰트 자리에 서브 쿼리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서브 쿼리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얘는 싱글 밸류를 만들어내는 아까 그 스칼라 서브 쿼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서브 쿼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몇 가지 볼게요. 그 프롬 클라우스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서브 쿼리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select D, depth name, D, average salary 아직 D가 뭔지 모르겠어요. from 다음에 select depth name 그 다음에 average salary as average salary from instructor group by depth name SD D가 나왔네요. 여기에서 서브 쿼리로 들어간 거를 D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서브 쿼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로 주어지는 릴레이션이 내 from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걔는 depth name이랑 average salary를 컬럼으로 가지고 있죠. 걔를 불러주고 있네요. D depth name, D average salary. 그리고 조건이 붙었어요. D average salary가 42,000 이상인 디파트먼트만 average salary랑 같이 보여주래요. 내용을 보면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 동시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쿼리랑 결과가 똑같죠. 앞에서 봤던 쿼리 중에서 group by, 그 다음에 having 적어줬던 거랑 결과가 동일합니다. 위드 클라우스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처음 보는 문법입니다. 처음 보는 커맨드고 뭐 다른 것들도 지금 처음 보는 게 많지만 이 친구는 쿼리를 하나 일종의 변수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템포러리 릴레이션을 걸어주고 그러고 나서 그 쿼리 내에서 그 with가 사용된 동일한 쿼리 내에서 일종의 이름을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용도를 먼저 살펴보면은 with하고 max budget 가로열고 value라고 했어요. 얘가 릴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템포러리 릴레이션의 이름이 맥스 버짓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컬럼이 딱 하나 있어요. 걔가 이름이 value예요. 그러고 나서 s가 나오고 그 밑에 서브 쿼리가 붙었어요. 이 서브 쿼리가 이 맥스 버짓의 내용물이 돼요.
그래서 일종의 그 변수를 만들어 주는데 요 변수의 스콥은 세마이콜론까지예요. 이름이 하나 생성이 된 거죠. 그 이름을 가지고 요 내용을 액세스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임시 테이블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이름의 생명력이 요 쿼리라고 하는 스콥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볼게요. with 하고서 임시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select department depth name,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depth name을 가져와라. from department 테이블을, 그리고 max budget 테이블 두 개를 같이 가져와서 칼테시안 프로덕트 하는 거죠. 그리고 where에서 department budget, 디파트먼트의 budget이라고 하는 컬럼이 max budget의 value라고 하는 컬럼이랑 값이 같은 A만 가지고 와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서는 맥스 버짓은 얘가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죠. 셀렉트 맥스 버짓 하면은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큰 값이 이렇게 스칼라 서브 쿼리처럼 주어질 거예요. 근데 얘에 대해서 이제 wid가 리네임을 했죠. 테이블 이름이 맥스 버짓, 그리고 컬럼 이름이 value, 동일한 값이 여기 이렇게 기입되게 되고요. 지금 요 테이블에 기입된 값이랑 디파트먼트 버짓이랑 같은 레코드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맥시멈 밸류였고 동일한 버짓을 갖고 있는 디파트먼트를 보겠다. 제일 버짓이 많은 디파트먼트를 보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분반에서 이제 위드를 그러면은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뭐 역시 좀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언어가 문법적으로 다양한 구조들을 허용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좋고, 이게 뭐 용도에 따라서 더 유용할 수도 있고 다른 문법이 더 유용할 수도 있어요. 네, 위드가 유난히 유리한 때는 이런 식의 어떤 이너 쿼리를 되게 많이 만들어주고 걔네들을 직접 이름을 막 부르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쿼리를 작성할 때 얘가 이 형태랑 비교하면 좀 더 쉬워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디파트먼트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서브 쿼리를 써주는 거예요. 위드가 없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문법으로는. 그리고 맥스 버짓 다음에 이 리네임을 value 해주고, 그리고 이 테이블도 리네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웨어 밑으로는 이제 동일하게 적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 친구만 해도 이제 키스트로크가 많아졌어요. 여기 컬럼 뒤에 s가 붙고요. 그리고 서브 쿼리 뒤에 테이블 리네임 해주는 게 또 붙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데, 여러분들 이런 쿼리 쓰다 보면은 컬럼이 되게 많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컬럼마다 s를 다 달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서브 쿼리가 여러 개가 사용되는 쿼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서브 쿼리 뒤에다가 다 s를 달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사용한 이름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코드도 되게 길어지고 리더빌리티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거에 비교해서 보면은 이렇게 한쪽에다가 우리가 일종의 변수를 선언하듯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서브 쿼리를 미리 다 써놓을 수 있으면은 이게 되게 좀 편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 하는 걸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칼라 서브 쿼리를 같이 언급을 했었죠. 스칼라 서브 쿼리는 이제 싱글 밸류가 쿼리의 결과로 주어지는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스칼라 서브 쿼리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 예제를 먼저 볼게요. List all department along with the number of instructor. 디파트먼트 목록을 그 디파트먼트에 속한 인스트럭터의 숫자랑 같이 보여주래요. 그거를 하는 쿼리로 여기에서는 이제 select 밑에 attribute 중에 하나로 서브 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select 밑에 attribute로 서브 쿼리가 들어오면 얘는 스칼라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 했죠. select department name, from department, 여기까지는 뭐 익숙하고요. 여기 서브 쿼리가 있어요. 서브 쿼리에서 select count star 그리고 from instructor, 인스트럭터 테이블에서 보는데 디파트먼트 depth name, 인스트럭터 depth name. 그래서 디파트먼트는 여기서 이제 매칭이 되고요. 인스트럭터는 여기서 매칭이 돼요. 그래서 안쪽에 요 쿼리가 하는 역할이
바깥쪽에서 각각의 디파트먼트 네임에 대해서 이 쿼리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셀렉트에서 여기 선택된 데프트 네임에 선택된 애들이 일종의 매개 변수처럼 사용돼서 이 안쪽에 쿼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인스트럭터 테이블에서 그 디파트먼트의 멤버인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레코드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카운트된 숫자에다가 num instructor라는 이름을 붙여주겠대요. 그렇게 하면은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이 안쪽 쿼리 실행시키고 한 명이네.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 안쪽에 실행시키고 3명이네. EE에 대해서 한 명이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 결과들을 모아서 주어진 것과 같은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아까 그 인스트럭터 숫자에 num instructor라고 리네임을 해줬죠. 그래서 그게 컬럼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네, 뭐 이런 결과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셀렉트 밑에 붙은 요 서브 쿼리에서는 다시 한번 셀렉트가 나오면서 카운트 스타라고 하죠. 카운트 에스터리스크가 들어가면은 얘는 모든 레코드를 세는 거니까 역시 스칼라 서브 쿼리죠. 만약에 이 자리에 스칼라 서브 쿼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테이블이 리턴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값이 주어진다거나 하면은 작동하면서 이제 에러가 납니다. 런타임 에러가 나게 됩니다. 서브 쿼리에서부터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야지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씩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여기까지가 네스티드 서브 쿼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